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5강에서는 광물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웠었고요.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우리가 공부를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는요, 광물의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구과학 2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조금은 유념해서 천천히 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함께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광학적 성질 파트는요, 평광현미경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광학적 성질 자체의 어떤 내용보다 평광현미경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이시는 게 바로 평광현미경이에요. 일반적인 현미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학교 때나 이전부터 생물 시간, 다른 과학 시간들을 통해서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일반 현미경하고는 다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광학적 성질이 뭐냐라는 건데, 빛이 광물 표면에서 반사되거나 내부를 통과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광학적 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평광현미경으로 관찰을 할 건데, 평광현미경이 일반 현미경하고 가장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편광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편광판. 이 편광판은 빛을 편광시키는 판인데요. 이 편광이라는 거는 원래 자연광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편광판을 통과하면 편광을 시키게 되는데 편광이라는 거는 특정한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광판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가 평광현미경에는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하부 편광판, 위쪽에 상부 편광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편광판은요, 역할이 처음에 광원에서 빛이 나오면 하부 편광판을 통과하고 여기 재물대, 이거는 일반 현미경에도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 어떤 시료들을 올려놓는데 우리가 조금 후에 보겠지만 박편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올려놓게 되고요. 여기 대물 렌즈가 있고 이 빛을 통과한 다음에 상부 편광판 자리를 통과해서 우리가 접안 렌즈를 통해서 보는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광판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있는데요. 일단 이 하부 편광판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편광 현미경에서 하부 편광판은 우리가 넣었다 뺐다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경로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상부 편광판은요, 끼웠다 뺐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모델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버튼 누르듯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볼 때 상부 편광판을 끼울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부 편광판과 상부 편광판은요, 특징이 두 편광판의 편광 방향이 서로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광현미경으로 관찰을 할 때 두 가지 상태를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개방 니콜이고요. 두 번째는 직교 니콜입니다. 개방 니콜이라는 거는 오픈 니콜이라고 부르는데 열려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열려 있다? 상부 편광판이 빼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부 편광판만 끼워져 있는 상태가 개방 니콜입니다. 그 다음에 직교 니콜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부 편광판도 끼워진 상태, 즉 두 가지 편광판이 모두 끼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상부 편광판과 하부 편광판은 항상 편광 방향이 서로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담아서 직교 니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때는 뭐 어쨌든 광물을 관찰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럴 때 개방 니콜로도 관찰을 하고 직교 니콜로도 관찰을 해야지만 이게 어떤 광물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대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는 평광현미경이기 때문에 광학적 성질을 관찰하기 위해서 회전을 시킬 때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광원이라고 하는 거는 빛을 공급해 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평광현미경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재물대 위에 시료가 없어요. 그 말은 박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편이. 그러니까 빛이 광원으로부터 하부 평광판을 통과하는데 재물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물 렌즈를 통과해서 지금 이게 직교니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부 평광판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저반 렌즈를 통해서 내가 관찰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 자, 어떻게 보일까요? 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거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만약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좌우 방향으로 평광을 했어요. 그런데 시료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해서 상부 평광판에 도달하면 상부 평광판은 상하로 진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상부 평광판을 통과하려면 상하 진동하는 방향의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하부 평광판을 통과하면서 좌우로만 진동을 하니까 상부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는 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광원에서 하부 평광판을 통과하면 여기서는 지금 수직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정했죠. 그러면 상부 평광판을 넣으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평광판이 이렇게 좌우 방향으로 평광된 빛만 통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하 방향으로 평광된 빛이 여기를 들어오니까 좌우 방향으로 진동된 빛이 없죠. 그러니까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게 시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여기 평광판을 뺐으니까 개방 니콜이면요. 하부 평광판을 통해서 평광된 빛이 그대로 통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뭔가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시료가 없을 때 직교 니콜로 관찰하면 어떻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앞에서 봤던 평광현미경의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은 그냥 참고로만 한번 쓱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박편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네, 박편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암석이나 광물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붙여요. 두께가 어느 정도냐? 0.03mm입니다. 굉장히 얇죠?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든 혹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박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들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박편을 만드는 방법이 되게 어렵거나 하진 않는데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기계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는 박편을 만드는 건 나오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로 볼 건 뭐다? 굉장히 얇다. 0.03mm예요. 그럼 이 박편이라는 걸 왜 쓰느냐는 거죠. 일단은 암석이라고 하는 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육안 관측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암석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암석인데 풍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만으로는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 환경에 따른 결정 구조나 특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박편을 제작하고 평광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봐야지만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편을 만드는 거예요. 대신 왜 얇게 만드느냐? 아주 얇아야지만 빛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적 현상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글라스 위에 이 에폭시라는 거는 접착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락이라고 되는 건 30 마이크로미터, 즉 0.03mm죠. 그래서 요 사이에 슬라이드 글라스, 커버 글라스 사이에 접착제를 이용해서 아주 얇은 암석을 갈아서 넣는 겁니다. 자, 그때 광물을 구분을 하자면 투명 광물이 있고 불투명 광물이 있어요. 그래서 박편에서 이 광물, 요 광물로 박편을 만든 뒤에 똑같이 평광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박편에서 빛이 통과하는 광물이 있고 통과하지 않는 광물이 있습니다. 통과하면 우리는 투명 광물, 통과하지 않으면 불투명 광물이라 불러요. 그러면 대다수의 광물은 뭐다? 투명 광물입니다. 불투명 광물은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평광현미경으로 이번엔 불투명 광물을 관찰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볼까요? 네, 방금 얘기했죠. 빛이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부 평광판에서 평광된 빛이 불투명 광물로 만든 박편을 빛이 도달하면요. 결국에는 통과하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방 니콜과 직교 니콜 모두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광물을 갖고 관찰을 했는데 개방으로 봐도 검은색, 직교로 봐도 검은색이다. 그럼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낸다?
불투명 광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강현미경의 구조와 원리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평강현미경으로 광물, 박편이죠, 여기서는. 이거를 관찰한 결과나 혹은 그걸 통해 분석하는 것들은 다시 광학적 성질을 좀 공부를 한 뒤에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복굴절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복굴절이라는 현상은 빛이 박편에 임사를 하는데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상태의 두 개의 광선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복굴절이라고 불러요. 그때 이 두 개의 광선을 각각 하나는 정상광선, 하나는 이상광선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유리를 통과한다. 또 아니면 방해석을 통과한다 했을 때 빛이 보시면 유리에서는 그냥 굴절굴절하고 그대로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만 광선이 있어요. 근데 방해석을 통과하면요. 마찬가지로 굴절굴절 하는데 방해석을 통과한 뒤에 빛이 두 개로 쪼개져서 나가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는 유리 같은 경우에 단굴절이라고 부르고요. 바로 방해석과 같이 광선이 두 개로, 즉 정상광선과 이상광선으로 나뉘는 걸 우리는 복굴절이라고 부릅니다. 정상광선과 이상광선을 구분하는 거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빛의 굴절에 대해서 배울 때 스넬의 법칙을 배워요. 이 스넬의 법칙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정상광선. 스넬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이상광선입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기 위해서 정상광선을 상광선이라고 표현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광선 하면 이게 뭐지? 하지 마시고 정상광선을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굴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봐보면요. 자, 이게 지금 방해석인데 복굴절을 아주 잘 일어나는 대표적인 겁니다. 자, 보시면 글씨가 이중으로 보이죠. 이 초록색 원안을 보시면 복굴절이라는 글씨를 놓고 그 위에 방해석을 놓은 다음에 글씨를 본 건데 복굴절이 두 개로 보이죠. 여기는 확대한 겁니다. 자, 이게 왜 두 개로 보이느냐? 네, 복굴절이 발생을 하니까 방해석에 의해서 결국에는 빛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경로가 두 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처럼 복굴절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광학적 이방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복굴절이 발생하지 않는 광물도 있어요. 이런 거는 광학적 등방체라고 부릅니다. 자, 광학적 등방체, 등방, 방향에 따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상광선과 이상광선으로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두 광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네, 진동 방향이 수직이고요. 사실은 두 광선의 진행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등방체라는 건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굴절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방해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방해석이 딱 빛이 들어가는 요 순간, 빛이 딱 들어가는 요 순간에는 이렇게 진동이 수직인 두 가지 경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상광선과 이상광선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평광판을 갖다 대요. 이 방해석을 봐요. 근데 지금 위의 그림은 상하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하는 평광판을 본 거죠. 그러면 그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보이는 거고요. 좌우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평광판으로 보면요. 좌우로 진동하는 빛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평광판을 놓고 이렇게 평광판을 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복굴절이 나타나는 현상을 관측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굴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좀 개념으로 넣어 두시고요. 우리가 아까 개방니콜과 직교니콜을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개방니콜을 봤을 때 경로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개방니콜을 보면은 일단은 평광되지 않은 빛이 광원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하부 평광판을 통과를 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부 평광판의 평광 방향이 이 그림상으로는 상하 방향이죠. 근데 이 상하 방향을 동서라고 지금 그림에 해놨죠. 그래서 동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제가 편하게 상하 방향으로 진동했다고 할게요. 자, 그게 이제 재물대에 있는 박편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광학적 이방체에 들어가야지만 복굴절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광학적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광물은 광학적 이방체입니다. 그래서 박편을 통과하면 여기처럼
상광선과 이상광선이 발생을 해요. 복굴절이 발생을 한 거죠. 서로 수직인 진동을 하고 있는 광선이 발생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개방 이퀄 상에서 상부 평광판은 안 끼워져 있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재물대를 돌려요. 재물대를 막 돌리면요. 유색 광물인 경우 다색성이라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 다색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광물의 색은요.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광물을 통과할 때 빛이 광물에 흡수되어 나타나는 게 광물의 색이에요. 그런데 재물대를 돌리면요. 이 광축 방향에 따라서 광물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색깔이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변해요. 이게 바로 다색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색성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근데 이 다색성은요, 모든 광물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유색 광물에서 관찰이 됩니다. 무색 광물은 다색성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아예 안 나타납니다. 무색인데 무슨 변화가 나타나요? 하지만 유색 광물은 돌리면 아주 색깔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했다가 옅어졌다가 진했다가 옅어졌다가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들은 뭐라고요? 네, 복굴절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에서 가능하다? 광학적 이방체에서만 우리가 다색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학적 등방체는요, 재물대를 돌려도 색깔은 나타나지 않아요.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다색성은 이제 사진으로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왼쪽이 흑음모고요, 오른쪽이 각섬석이라는 건데, 물론 이 화면 안에 있는 모든 광물이 전체 다 흑음모, 오른쪽은 전체 다 각섬석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이 사진 중에 흑음모와 각섬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암석을 이용해서 박편을 만들지 하나의 광물만 어디서 뽑아내가지고 박편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흑음모는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색깔 요거예요. 보세요. 돌리면 색깔이 변하죠. 위에가 조금 더 연하고 아래가 좀 진합니다. 자, 각섬석도 마찬가지. 돌리면서 미세하지만 색깔이 변합니다. 이런 게 유색 광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방 니콜 상에서 관찰을 하는 첫 번째 현상이 다색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쪼개짐이에요. 자, 이 쪼개짐은요, 사실은 광학적 성질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거 물리적 성질이죠. 하지만 평광현미경에서 우리가 쪼개짐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쪼개짐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안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박편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박편으로 보면 또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쪼개짐을 일단 집어넣었어요. 개방 니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기억해보면요. 쪼개짐이 없는 광물, 독립형 구조인 감람석, 망상 구조인 석영이 있었고요. 한 방향은 음모가 있었죠. 판상 구조. 두 방향이 단사슬과 복사슬에 해당되는 휘석과 각섬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구조를 좀 알고 해야 되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에서는 그 구조를 또 의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학교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구조 그림을 못 보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외워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런 그림들을 조금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계획입니다. 그럼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쪼개짐은 뭐 이런 거예요. 휘석은 뭐 두 개 방향이고 90도로 교차 약, 각섬석은 120도, 감람석은 쪼개짐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박편을 통해서 관찰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람석 아까 봤던 내력깨짐이고 휘석은 뭐 쪼개짐이고 그 다음에 각도도 나와 있고요. 흑은 뭐 쪼개짐 한 방향. 뭐 명확한 거는 흑은 뭐죠. 이런 식으로 바로 쪼개짐 보이죠. 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진을 보면요. 이거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사진은 참고로만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시험이나 이런 문항들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교니콜. 직교니콜에서 빛이 통과하는 경로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처음엔 같아요. 평광되지 않은 빛이 하부 평광판을 통과하는데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상하 방향의 진동, 여기서 그냥 동서 방향으로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동서라고 했지. 저는 그냥 편하게 상하 방향 진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편은 복굴절이 일어나는 광학적 이방체를 쓰고요. 상광선과 이상광선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직임 진동 두 가지 광선으로 가는데 얘는 직교니콜이니까 상부 평광판이 있죠. 이 상부 평광판의 평광 방향은 좌우 방향, 그림에서 남북 방향입니다. 하부하고 서로 수직이에요.
자, 그러면 상광선과 이상광선은 아까 속도가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부 평광판에서 통과하면서 무슨 일이 생긴다? 간섭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물대를 회전을 시키면요, 이 간섭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광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제물대를 돌리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간섭색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소광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간섭색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제물대를 회전시키면 복굴절에 의해서 형성된 두 개의 광선의 간섭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서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간섭색은 다색성하고 좀 다른데 일단은 간섭색은 직교니콜에서 보는 현상이고요. 원리도 다르고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다색성은 원래 광물의 색에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약간 진하기만 바뀌죠. 하지만 간섭색은요. 광물의 원래 색하고 전혀 다른 색깔이 나타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완전 막 화려하게 막 분홍색, 파란색, 막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그런 광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광물의 색과 전혀 무관한 색깔입니다. 간섭색. 그리고 이제 아까 옆에서 소광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소광은 뭐냐면 제물대를 직교니콜 상으로 두고 회전을 시키면요.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돌리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이러는데 여기서 어둡게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엔 뭐예요? 아예 까만색으로 빛이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검정색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소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들 다 광학적 이방치에서 가능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교니콜에서 뭘 볼 수 있어요? 간섭색을 볼 수 있고 일단 소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 그래서 간섭색 이런 건데 뭐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요것들을 좀 동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좀 비교를 해야지 잘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목적이 간섭색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관찰에 관련된 거는 부득이하게 좀 제가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광은 지금 요거를 비교해 보라는 건데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광물 보이시죠? 근데 얘를 돌려요. 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깜장색으로 변했죠. 이게 소광입니다. 아까 소광이 뭐라고요? 상부 평광판을 통과하는 빛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소광인데요. 이 소광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면요. 어떤 광물을 돌립니다. 자, 돌렸더니 지금 여기 맨 왼쪽 위에 거를 0도라고 하고 기준으로 삼았어요. 회전을 시킵니다. 45도 회전, 90도 회전 이렇게 해서 쭉 돌려서 315도. 그리고 다시 더 돌리면 여기 0도라고 표시된 데가 360도 회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소광이 제물대를 한 바퀴 돌릴 때 몇 번 일어나나요? 네, 4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몇 도 간격으로 발생해요? 90도 회전할 때마다 생긴다는 거예요. 자, 90도 회전할 때마다 생기고 그러니까 총 한 바퀴 돌리면 360도니까 총 4번의 소광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왜 4번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사실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여기 O라고 표현된 게 정상광선이고요. E라고 표현된 게 이상광선입니다. 그 두 개의 진동 방향은 수직이에요. 자, 그럴 때 만약에 0도라고 잡은 데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나타나 있고요. 90도가 분홍색만 나와 있고 180도 파란색만 나와 있고 270도가 분홍색만 나와 있어요. 자, 아마도 이런 그림이라면 상부 평광판의 진동 방향은 이렇게 상하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상에서 좌우로 진동하고 있는 상태인 애들만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이 통과를 못하니까. 반면에 45도, 135도, 225도, 315도는 대각선 방향이니까 상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의 성분이 있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발생을 하느냐? 자, 이거는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외우는 거는 과학은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하부 평광판을 통과해 나오는 빛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하부 평광판을 통과해 나오는 빛이 있죠. 그때 하부 평광판을 통과하는데 이때 진동 방향을 상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박편을 만납니다. 박편. 제가 줄여서 쓸게요. 하부 평광판. 그 다음에 여기가 박편입니다. 이 상태로 이제 빛이 진동해서 왔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하부 평광판을 통과해 나온 평광이 이방성 물질의 두 가지 진동 방향, 상광선과 이상광선이죠. 그중
하나와 일치를 하면요. 이게 두 개의 평광으로 나뉘지 않고요. 그러니까 광선이 두 개로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 방향이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박판을 통과합니다. 이건 물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결과만 우리가 활용을 할 건데 지금 하부 평광판의 상하 방향 진동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 방향. 이게 정상광선이고 얘가 이상광선의 진동 방향이라고 하면 지금 이 경우에는 정상광선의 진동 방향과 하부 평광판의 평광 방향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 박편을 통과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 네, 두 가지 경로로 나뉘지 않고 이렇게 원래 있던 그 평광 방향 그대로 통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상부 평광판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상부 평광판을 만났어요. 그러면 상부 평광판은 애초에 좌우 방향 진동이겠죠? 하부 평광판하고 평광 방향이 수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통과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부 평광판하고 정상광선의 진동 방향과 혹은 이상광선의 진동 방향 둘 중에 하나라도 같은 방향을 가질 경우에는 그 순간에는 광선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리면 정상광선이 일치했다가 이상광선이 일치했다가 정상광선이 일치했다가 다시 이상광선이 일치하죠. 그래서 총 4번이 하부 평광판의 평광 방향과 일치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상부 평광판을 통과하는 빛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면 언제 실제로 가장 밝게 보일까요? 소각은 90도마다 생기는데 네, 평광판의 주 진동 방향과 45도 방향으로 이방성 물질을 놓게 되면 가장 밝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간섭삭의 강도가 변하는데 언제 제일 밝으냐? 이런 식으로 45도 방향일 때 가장 밝다. 왜냐면 이럴 때 상부 평광판을 통과하는 광선의 양이 가장 많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간섭생과 소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교니콜로 보는 하나의 현상이 또 있는데 쌍정이라는 겁니다. 자, 쌍정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써 있는데 뭐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볼게요. 결정이 성장할 때 상전이나 역학적 응력을 받아서 결정축 방향이 우연히 바뀌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석 계열에서 주로 쌍정이라는 게 나타나요. 자, 쌍정이라는 건 돌려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의 광물이거든요. 뭐 이렇게 몇 가지 뭐 불순물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냥 제가 편하게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게 같은 건데 자,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보세요. 색깔이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불순물 같은 거는 그냥 무시하고 자, 여기를 보시면요.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광물인데 색깔이 서로 다른 거고요. 이게 재물대를 돌리면 상대적으로 어두웠던 쪽은 다시 밝아지고 밝았던 쪽은 어두워집니다. 이게 교차하면서 서로 다른 빛깔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우리는 쌍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진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광물 안에서 서로 다른 마치 줄무늬처럼 보이죠?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쌍정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조암 광물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가 조암 광물을 알아야 되는 거라 감람석, 휘석, 각삼석, 흑운모, 사장석, 정장석, 석영인데 개방니콜과 직교니콜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결과를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개방니콜을 통해서 보는 거 색깔, 다색성, 쪼개짐이고요. 이 쪼개짐은 그리고 색깔은 사실은 물리적 성질이지만 개방니콜 상으로 우리가 박편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또 들어갔고요. 직교니콜 상에서는 간섭색 소광이 기본이고 쌍정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광물은 모르더라도 조암 광물에 대해서 감람석, 희석, 각섬석, 흑운모, 사장석, 정장석, 석영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습을 한번 해보면 감람석은 뭐예요? 네. 독립형이죠, 독립형. 독립사면체형이라고 불렀던. 휘석은 뭐죠? 단사슬. 각섬석이 복사슬. 운모 뭐였죠? 판상. 그 다음에 석영이 망상이고요. 장석도 망상인데 우리가 거기에서는 장석에 대해서 자세히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용이 되고요. 제가 마지막에 뭐 2장 정도 이걸 넣었는데 이거는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광현미경을 볼 때 우리가 기본적인 세팅을 해야지 우리가 관찰을 하잖아요. 대물 렌즈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재물대를 최대한 높이 올려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반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광물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재물대를 내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요. 이유는 뭐냐면
아래쪽에 내려놓고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요. 경우에 따라서 대물렌즈를 조금 배율이 큰 걸 쓰다 보면은 재물대가 끝까지 올라오기 전에 박편이 대물렌즈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박편이 얇기 때문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올려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올린다는 거는 애초에 부딪히지 않는 상태로 놓고 시작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내리면서 맞춘다. 요거는 그냥 요령이고요. 쌍안 저반 렌즈 초점 맞추는 거는 보통 학생들이 맞추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참고로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평형현미경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인데 이것도 그냥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반드시 두 손으로 들라는 거는 뭐냐면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항상 손잡이가 뒤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요. 한 손으로 밑에를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원 케이블이 있는데 전원 케이블은 사용 후에 반드시 뽑아서 이렇게 감아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평강현미경은 이게 먼지가 쌓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비닐 커버로 덮어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띄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유는 줄에 걸릴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아니면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평강현미경. 그러면 다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학적 성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암석에 따라서 우리가 박편을 평강현미경으로 봤을 때 모습을 조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다음 강의, 암석의 종류의 평강현미경으로 관찰한 경우를 좀 같이 넣었기 때문에 다음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